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구설수는 운명이 아닙니다 입니다. 명리상담 하다 보면 대단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 구설수하고 이혼수. 네, 이제 이 두 가지가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기피하고 싶어 하시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설수가 마치 운명인 것처럼, 그때가 되면 구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설수가 어떨 때 주로 일어나는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채널에 워낙에 영상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식신과 상관이요, 이 구설수를 좀 일으킵니다. 그래서 식신은 편관이 왔을 때, 그리고 상관은 정관이 왔을 때 구설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는 사주 원국에 식신하고 편관이 인접하게 있거나 상관하고 정관이 인접하게 있으면 또 구설수를 낳기도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식신이 뭐 여기 이렇게 있고 요 식신이 힘을 받고 있다. 밑에 근이 없더라도 이게 생해주는 게 있어서 힘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편관운이 들어올 때 구설수가 생깁니다. 네. 반대로 여기 이제 식신이 아니고요, 뭐 상관이라고, 반대는 아니죠. 우리가 상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상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정관운이 날아올 때 구설수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식신 상관이 이 위치가 아니라 뭐 여기 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월주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관성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구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신하고 상관이 일주나 시주에 있으신 분들 계세요. 이제 이 경우는 좀 덜하긴 한데요. 일주나 이렇게 시주에 있게 되면요, 말 그대로 뒤에서, 왜 우리 구설이 공적인 자리에서 크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요, 뒤에서 사람들이 수덕수덕 되면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제 요렇게 식신이나 상관이 뒤에 있다 그러면은 뒤에서 사람들이 조금 구설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관성이 대단히 강한 명식인데 식상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관이 대단히 강한데 식상이 거의 없다. 그러면요, 대운에서 식상대운이 들어왔을 때 까딱 잘못하면은 구설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식상대운에서 세운으로 관운이 들어오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또는 조직에서 내가 버림을 받거나, 또는 뭐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요, 비견이나 겁재가 많다. 그럼 이제 사람들과의 충돌이 또 많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비견이나 겁재가 조금 강하거나 많은 경우에도 구설이 생기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견 겁재보다는 식신하고 상관이 어떤 구설의 핵심 코드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구설을 달고 살았어요. 지금 이제 명리를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된 거는 뭔가 하면요, 제 명식은 병인일주인데 연주가 하필이면 무오입니다. 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식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 기운이 들어오면 천간으로 들어오던 지지로 들어오던 관운이 들어오면은 구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네, 구설이 생기고, 또 얘가 이제 양인살이잖아요. 양인살인데 여기 자수 정관하고 또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충돌하고, 가뜩이나 정관, 관성과의 어떤 충돌 현상도 심한데 여기 식신이 또 화생토로 힘이 강하다 보니까 관운이 들어올 때마다 구설수가, 저는 뭐 살면서 1년에 한 3번에서 4번, 네, 그 정도 겪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식상이 강하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 정도 나이 되시면은, 제가 올해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갔거든요. 네. 저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 식신이나 상관 강하신 분들은 다 그 말씀들을 하세요. 어느 정도의 내가 노하우를 터득했다. 어릴 때는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억울하긴 해도, 네, 억울하긴 해도, 왜? 나도 남들하고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 억울하긴 해도 내가 조심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가혹하죠?
제가 예전에 이 식신상관 관련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식신이나 상관 있는 사람들은 말을 원래 이상하게 한다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이제 식신이나 상관이 강한데 여러 가지 연유로 거의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관운이 들어오면은 약간 구설의 기운이 맴돌기는 합니다. 구설의 기운이 맴돌고, 그리고 실제로 까딱 잘못하면 구설수에 또 휘둘리기도 하고요. 그런 점들로 미뤄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뭐 식신이나 상관이 강한 명식을 보고, 아유, 저 사람이 잘못했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이 남들로 하여금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그러한 점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구설을 낳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제 명식 같은 경우는요, 임목하고 자수가 이제 격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격각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양인살하고 관성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통변할 때도요, 대단히 사람이 과격하고 또 뭐 싸움꾼이고 막 사회 질서를 막 교란시키고 막 대단히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양인살하고 관성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렇게 격각까지 있으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각설하고요. 억울하지만 식신하고 상관이 강하신 분들은요, 내가 조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돼요. 저도 평생 뭐 1년에 3-4차례씩 구설수에 시달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계속 자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잘못이 아닌데 다른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오해할 만한 여지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뭔지 캐치하지를 못하니까 조금씩 해가 갈수록 줄여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새롭게 뭐 구설수가 뭐 1년에 3-4번씩 구설수 계속 시달리면요, 별로 그렇게 무섭지도 않아요. 네. 그냥 또 터질 게 터졌구나, 그냥 100% 오픈하자, 나한테 불리한 거든 유리한 거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대단히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워지는 게, 상대가 어떤 뭐 구설을 일으킬 때 1%의 진실과 뭐 한 99%의 거짓을 갖고 덤빈단 말이에요. 뭐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그래요. 그럼 그냥 100% 진실을 다 오픈해버리면 돼요. 나에게 불리한 거일지라도. 저는 이제 생존 방법을 그렇게 터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대단히 수치스럽고 막 그런 적도 많아요. 저의 치부도 다 드러내야 되니까요. 근데 그거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전부 다 오픈하는 게. 저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은 그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현명하신 분들 보면요, 정말 살얼음판 걸으시는 것처럼 엄청 조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요, 관성운에서 구설 같은 게 생길라 그래요. 김대리, 내가 뭐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당신 뭐 남자 사원 중에 누구한테 뭐 약간 추파 던지고 그랬다면서 소문 쫙 났어. 그랬을 때 내가 떳떳하면요, 과장님 그거 아니에요. 저 그 남자 사원하고 카톡한 거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오픈해버리면은 구설이 생기려다가 급격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반전을 맞이하겠습니까? 오히려 구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구설 뭐라 그럴까요? 구설 제조자, 네, 구설 제조업자들이 오히려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네. 왜냐면 내가 떳떳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러니까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 네, 없다면은 구설이 생기려다가도 급격한 반전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요, 아마 식신상관이 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래도 니네가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아닌 분들, 특히 뭐 어느 정도 마음 공부하시고 또 살면서 많은 곡절을 겪으신 분들은 제가 장담컨대 정말 안 그러시거든요. 그럴 만한 언행도 하지 않으세요. 되려
식상이 없으신 분들보다 말씀을 더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 정말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남들은 떳떳하게 나에게 떳떳하게 살면 구설 자체가 안 생기더란 말이에요. 원천봉쇄가 되는 거죠. 근데 식신상관이 강하신 분들은 떳떳하게 살았는데도 구설이 아무튼 생기려고 하다가 내가 100% 오픈하고 진실되게 잘못한 게, 그 누가 봤을 때도 잘못한 게 없다면은 급격한 반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요거 자체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만세라고 쓸게요. 네, 대한민국 만세. 대단한 스트레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무토일간 분들한테 이제 유금이 있으신 분들은, 무토일간인데 유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금이 상관이 되잖아요. 네. 근데 올해가 묘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정관이 왔죠? 그러면 상관이랑 식신이, 뭐 기토일간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기토일간 분들인데 유금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식신이 또 되겠죠. 네. 그리고 얘는 또 편관이 되겠고요. 그러면 올해는 무토일간 분들, 기토일간 분들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히 봄에. 근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남들은 이분들하고 똑같이 해도요. 물론 이 무기토일간 이 분들이 조심했다는 전제를 먼저 까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조심하셨는데도 이런 글자가 들어오면은 사람들과 충돌이 생기더란 말이죠. 네. 그럼 우리는 이분들을 욕할 게 아니라 이분 명식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러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단히 조심하는데도 왜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질까라는 데 좀 초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식신이나 상관은 표현을 하는 코드잖아요. 표현의 코드. 그리고 관성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집단의 코드입니다. 이제 현대사회가 돼가면서 이 표현의 코드가 점점점 더 강조되고 있죠. 물론 타인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요. 그러면은 결국에 표현의 코드와 집단의 코드가 부딪힌다라는 건데, 어쩌면 올해 무기토일간 분들, 식신상관이 있어가지고 구설이나 사람들과의 마찰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어쩌면 이 기운이 개혁가의 기운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굴고 오히려 더 조심하는데도 구설의 기운이 자꾸 들어왔다라면은 그거를 대단히 괴로운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이 사회나 이 조직을 위해서 무언가 총대 메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라고 들어오는 운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신데도 본인이 정말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애쓰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그래도 자꾸 구설 같은 게 왔다 간다면, 첫째로는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가?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될 거고요. 억울하지만 그랬는데도 나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도 구설이 생겼다. 그러면요, 어쩌면 내가 어떤 사회나 조직 혹은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론상으로도 그게 맞고요. 하늘은 괜히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 저마다의 어떠한 소명이랄까요? 그런 미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고생을 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잦은 구설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내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랬는데도 계속 생긴다면은 그러한 소명을 갖고 태어나신 건 아닐까. 더 큰 그릇이 되라고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고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걱정됩니다. 그 식신하고 상관, 그리고 또 뭐 비견하고 겁재 또는 편인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또 이 영상 밑에도 그래도 선생님 식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뭐 말 무례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던데요, 이런 말씀들을 댓글로 다실까봐 한편으로는 걱정됩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제 명식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싸움 닭이 아닙니다. 네. 싸움 닭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어떤 사람들과 마찰이 있다 그래서 크게 싸운 적도 없고요.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더 깊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 같으신 분들 대단히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부디 이제 댓글로 또 식신상관이 있으신 분들이 상처받는 그러한 댓글은 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편견을 버릴 때 비로소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주 8자, 즉 그 8글자보다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체감하고 또 공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가보겠습니다.